원피스 1064화에서 구마의 과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쿠마의 처벌은 다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64화 스포일러는 추가 티저를 통해 확장된 짧은 초기 스포일러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천천히 공개되었습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에 챕터에 대한 전체 요약이 공개되어 다가오는 후에 모든 대화와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원피스 1064화는 거의 공식적으로 스토리라인의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단서, 개념 및 전개를 소개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이러한 전체 요약은 일반적으로 정보와 일치합니다. 이 기사는 원피스 1064장에 대한 최신 스포일러를 완전히 분해함으로 따라가십시오. 원피스 1064화 전체 요약 스포일러. 곧 다가올 시리즈의 긴장감 넘치는 그림 그려 원피스 1064화 버블스 검은 수염은 계속된다. 원피스 1064화는 법과 검은 수염의 대결로 시작하며 챕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로와 검은 수염은 각각 전자의 암피테 및 샥 모드와 후자의 고야시리바 볼텍스와 같이 서로에 대해 여러 동작을 사용합니다. 사실 로는 여기에서 그의 각성 동작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그가 싸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버악볼은 로에게 그가 원한다면 탈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로는 하큐겐이라는 사람에게 퍼글 탱잠수함의 지휘를 맡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트 해적단은 노스블루의 차가운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덕분에 바다에서 싸우는 데 전문가라고 설명됩니다. 베퍼의 청력은 또한 진발에게 변화구가 나타날 곳을 알려 그들이 로를 도울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큐는 로가 그의 데보 후 능력으로 그를 반으로 자르자 스트렁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후자가 검은 수염의 샥 워드를 착륙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그는 검은 수염에게 그가 미친 듯이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장에게 배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후자는 자신이 검은 수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제안을 거부합니다. 다큐는 사과폭탄으로 헐파이트를 공격하지만 샤치에 의해 저지됩니다. 원피스 1064화에서 시점이 바뀌기 전에 검은 수염이 검은 소용돌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샬럿 푸딩은 검은 수염의 승무원에 의해 포로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며 백맘이 살아있었다면 푸딩을 납치한 죄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수염의 부하들은 오래된 전설이 공간을 차지하면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백맘을 죽인 사람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원피스 1064화는 두 크루의 싸움으로 돌아가는데 로는 검은 수염의 모든 지휘관이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는 물에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명백한 약점이며 악마 과일의 바로 그 특성이 이점이 2단일 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에 반대한다고 가르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심장 해적단 이 배가 침몰할 것을 두려워하여 예상보다 바다에서 훨씬 더 강하다고 언급합니다. 원피스 1064장에서 아카이누가 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보고 로와 버악블은 충돌하고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프릿 아드미럴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직업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원피스 1064화 에그헤드 아일랜드 무리들. 그런 다음 문제는 머피의 그룹이 처음으로 초점을 맞춘 핵의 다음으로 관점을 전환합니다. 파스베스트 부대는 그룹의 나이와 외모를 바꾸는 바니의 능력 덕분에 그들을 찾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보니와 징베는 이제 아주 어리고 초파와 루피는 나이가 아주 많아 목록의 마지막은 70세입니다. 진비는 바니의 아버지인 바타우뮤 큐머가 한때 서울배 당국의 사악한 왕이었고 결국 그의 백성에 의해 추방되어 해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혁명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쿠마는 베가펑크의 강함에 감탄한 베가펑크를 만났다. 전자를 실험하고 그를 복제할 수 있는 대가로 베가펑크와 해병대 세계정부는 그가 해적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치부카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클론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실험을 받았으며 그것이 시치부카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사이복으로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준비되지 않은 사형 선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아주 최근에 원피스 1064장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원래 형벌은 사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이보그와는 거의 동등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 는 그녀의 아버지가 폭군이 아니며 그가 세계 정부를 싫어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협력을 강요했다고 믿고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니는 또한 큐머가 한때 자신이 특별한 인종에 속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를 실험할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러피는 이에 즉시 동의하고 차프는 큐머와 바니가 특별한 종족을 의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원피스 1064화에서는 이 종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많은 팬들은 쿠마가 루나리 아니라고 철저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검은 피부, 거대한 크기, 압도적인 힘은 비록 그가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놓치고 있더라도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는 조로와 브루키 배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둘로 분할된 조로의 그룹으로 관점을 전환합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전자가 베그팡크를 신뢰하지 않고 그룹의 가장 강력한 멤버인 그가 상황이 남쪽으로 갈 경우에 반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지의 일행은 무러트와 함께 베그팡 샤크를 만나기 위해 가고 일행은 무러트 베그 포스 공유를 타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메가포스 01이 작동하는 이유는 뒷면에 있는 엔진과 반중력 장치로 인해 프랭키가 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독특한 대기 조건으로 인해 현재 에겟 아흔데서만 작동한다고 설명하지만 보편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은 구름 위에 있는 에겟 아흔데 라페스로 이동합니다. 이 섬의 땅은 파비리오 페이즈 프비리오 페사고 불리며 이곳은 모든 노동자와 연구원들이 사는 곳이다. 랩 페이지가 앉아있는 구름은 스카이피아의 육지와 바다 구름과 같은 것으로 밝혀져 프랭키의 소유라는 점에서 프랭키를 놀라게 한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실험실 단계에 도착한 로드는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변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러피의 그룹과 매우 유사하게 산지는 징배와 같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섬에서 볼 수 있는 보다 미래적인 옷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피스 1064장은 문제에 대한 최종 관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베그팡 샤크가 먼키디 드래곤과 통화하는 것을 봅니다. 전자는 실제 베그팡 캐서와 같이 그가 곧 죽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래곤은 그에게 재미없고 그런 일에 대해 농담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샤크는 진심으로 그가 단지 그것이 챕터가 끝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시리즈는 다음 주에 중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의 전개는 놀라울 정도로 흥미진진하지만 나머지 시리즈 이벤트와 주요 플레이어에게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케니가 롯의 검은 수염에 싸움을 주시하고 있어 해병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피스 1064화에서 쿠마의 스페셜 레이스에 대한 미묘한 애타게도 매우 매력적이며 자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큐무의 종족을 위한 명백한 첫 번째 선택은 원에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그팡 샤커와 먼키디 드래곤의 관계가 공개되어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전자가 SWORD의 창시자 또는 리더라는 이론을 더욱 강화하고 의사와 큐무의 관계에 숨겨진 측면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